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강수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기사 중에 첫 번째가 이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이 이제 넘었군요. 그래서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2024년 7월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65세 기준으로 연령대가 1천만 인구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행 인구로는 19.5%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죠, 사실. 이제 2013년 1월에는 600만 인구로 이제 11.7%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였다면은 10년 만에 1,000만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19년, 22년 기준으로 700만, 800만, 900만이 돌파가 됐지만 2022년 4월부터 불과 한 1년 반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으로 100만 명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프로 보니까 100만 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기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초고령화 사회가 올해 안으로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19.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년이면은 아마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는 지금 출산율 저조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초고령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무설계사들도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제 재무설계를 초고령 사회 되는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민거리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요즘에는 이모작이라고 하죠. 워낙 이제 연령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길다 보니까 하나의 직장에서 그만두고서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윤택한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작을 시작하면서 재무적인 이제 건전성도 조금 이제 중간 검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4,300원 인상. 네. 한 말씀해 주시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의무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랑 직장 가입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나 어차피 오르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왜 올랐는지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이 상한 조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를 벌어도 590만 원 이상을 벌더라도 590만 원의 기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준 금액이 6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제 총 금액이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소득 월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간 거네요. 그리고 이제 하한액 같은 경우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 1,800원 정도 추가 납입 금액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3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그리고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한액이 조금 더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아직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기사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7억 물려주면 상속세가 영원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이런 기사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라 가지고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하고
부과가 되고 있고요. 2024년 7월 25일에 개정안이 발안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장 25년 만에 변경되는 이슈로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그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모 자식 간의 상속세 개편이라고 조금 더 중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과세 표준이 조정되면서 현행에서는 1억 원 이하부터 상속세가 편입이 됐다면은 이제는 2억까지는 최저세율로 이제 10%만 이제 발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최고 세율이 50%에서 이제 40%로 하향 조정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이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인당 5억 원으로 이제 상당히 조금 많이 상승을 했죠. 자녀 공제라는 게 한 명이면은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다자녀일수록 상속세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당 5억이 됐으니까 네. 한 명보다는 뭐 3명 이렇게 많을수록 그렇죠. 유리하네요. 아마 저출산에 대한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을 하고자 인당 공제를 조금 더 높인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이제 상속 재산이 25억인데 자녀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자녀냐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이제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5억이라는 공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질적인 상속세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냥 한 번에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핵심만 짚어드리자면은 과세 표준이 2억 원으로 이제 높아졌고 최고 세율은 40%까지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이제는 5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시가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을 경우 공제 금액을 비교로 한 표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 기초 공제 2억 원 이거는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자녀 공제 5천만 원 해가지고 총 2억 5천만 원 또는 일괄 공제 5억 원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정되는 그 세법에서는 기초공제 2억을 포함해가지고 자녀공제 5억을 이제 더하기 때문에 총 7억 또는 일괄공제 5억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변경된 세법에서는 기초랑 인적공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뭐 큰 금액 7억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세액 공제도 좀 확대됐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령화 사회랑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네네. 정부도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한테 100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시면은 혼인신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당 50만 원씩 두 사람 합쳐가지고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에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가 이제 발안이 된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소위 말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제도적 지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을 하시더라도 혼인신고가 안 된 이제 부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의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신고까지 조금 더 이제 많이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유도를 하는 또 효과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 그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출산 같은 문제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까지 이제 연장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그리고 셋째는 30만 원. 이었다면은 각각 10만 원씩 상향해가지고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근로자분한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인당 10만 원 이렇게 이제 네네. 확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도 물가 상승률이 따라가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녀 세액공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가 됐네요. 양도세, 종부세 같은 경우도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조금 더 기간을 늘려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좋은 취지로 세법이 개정되려고 하는데 결과까지 최종 이제 잘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강수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